저는 22년도 4월에 방문각 온라인 동영상 강의 1, 2차 올패스를 수강하면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22년 8월에 1차 시험 봐서 합격하고 23년 다음에 제시로 10월에 2차 시험 봐서 합격했습니다. 총 수험 기간은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 법무사 1차 시험 과목은 총 8과목인데 민법, 가족관계 등록법 있고요. 헌법, 상법, 민사집행법, 공탁법, 그리고 상업등기법이 있고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총 8과목의 시험을 봅니다. 민법은 이혁준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요. 기본 강의는 듣지 않았습니다. 민법은 집중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하고 이렇게 진행했고, 가족관계 등록법은 사실 많은 수험생분들이 버리는 과목이잖아요. 그냥 일렬로 줄 세워도 된다. 김지우 선생님 강의 들었고, 기본 강의는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중 강의 듣고 문제풀이 강의 듣고 이렇게 했고요. 상법은 이상수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집중 강의 들었고, 그 다음에 조문 해설하는 강의가 있어서 그걸 들었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헌법은 이재영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기본 강의는 듣지 않고 집중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김경태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요. 민사집행법 같은 경우는 워낙 생소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거는 기본 강의도 듣고 집중 강의도 듣고 객관식 문제풀이도 듣고 시간을 제일 많이 들였는데 점수는 제일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공부한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과목이어서 그랬고요. 공탁법도 김경태 선생님 강의 들었고 기본 강의, 집중 강의 다 들었던 것 같고요. 상업등기법은 많은 분들이 약간 아까 가족관계 등록법처럼 배점이 낮다 보니까 버리시기도 하고 좀 가볍게 넘기시기도 하는데, 저는 김경중 선생님 강의 들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상법하고 사실 연관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두 과목을 연계해서 같이 공부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버리지 마시고 공부하는 거를 추천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개인의 그 주어진 시간이나 계획 하에서 움직이시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실무할 때 상업등기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부동산 등기법은 김기찬 선생님 강의 들었는데 강의를 제일 듣기를 잘했다 싶은 과목이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강사분의 강의도 좋고요. 1, 2차에 다 들어가 있는 중요 과목인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은 과목이었거든요.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서 개념을 잡고 이해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도움됐던 강의가 부동산 등기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 볼 때 일과는 8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 반 정도에 퇴근을 하거든요. 집에 오면 5시가 좀 안 되는데, 일과 중에 저는 아무래도 일반 직장인하고는 조금 달라서 제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일과 시간 중에 시간 나는 대로 객관식 문제풀이 같은 거는 짧게 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계속 했고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6시 반이든 7시부터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학원 강의를 다 몰아서 들었어요. 저는 2배속까지로 듣는 분도 계시다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너무 머리에 안 와닿아서 1.5배속으로 고정해서 들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루에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들으면 강의를 한 8개에서 10개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들으면서 이제 일과 중에 문제풀이나 책 보는 걸로 이렇게 복습하는 식으로 효율적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 2차 시험을 보는 통틀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1차 시험 직전 일주일이거든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4개월이 남았고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완주해서 시험 잘 치러내야지 이런 거였는데, 사람 마음이 또 시험이 다가오니까 합격에 대한 욕심이 생기잖아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시험 일주일 전에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는데 머릿속에 막 약간 하얘지기도 하고, 분명히 내가 밑줄을 치고
거기다 메모를 해놓고 필기를 했는데 너무 생소한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시험이 코앞에 닥쳐오니까 되게 불안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실제 시험 볼 때도 약간 그랬거든요. 시험 시간에 비해서 문제가 너무 길어요. 이게 내가 전부 다 지문을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다 읽고 풀기에는 불가능한 시간이거든요. 시험 직전 내가 지금 해도 되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시험 볼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시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심리적으로 몰리거나 빡빡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을 완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2년도 8월에 1차 시험 봐서 합격했고요. 2022년도 당해 2차 시험은 응시를 하지 않았고, 2023년도 11월에 2차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법무사 2차 시험도 마찬가지로 방문각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민법 수업은 이혁준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다른 교수님 강의를 듣지는 않았는데 수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2차 시험은 답안지에 어떻게 내가 현출하느냐의 문제인데, 쓸 수 있게끔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는 거 계속 기억에 남아서 실제로 제가 답안 작성할 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체계적이고 정합하게 해서 답안 작성에 좀 적합한 강의를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형사소송법은 김영환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모의고사 시험 적중률이 이번에 너무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 문제 빼고는 거의 제가 김영환 선생님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와서 답안 작성할 때 그 편안함도 있고 시간 안배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강의이셔서 도움 많이 받았고요. 형법은 이재영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2차 시험에 되게 적합화되어 있는 강의이신 것 같아요. 요약집을 도움을 받은 게 형법 강의거든요. 오행정리집이라고, 이 문장, 이 단어, 이 키워드를 답안에 쓰면 되겠다라는 도움을 많이 받았고, 답안 구성을 할 때 이제 내가 어떻게 답안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잡는 데에 이재영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민사소송법은 이혁준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체계적으로 강의를 하셔서 딱딱딱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목차를 잘 잡아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두 문자를 따서 답안 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하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민사 서류 작성은 이천규 법무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강사님이셨고, 실제로 그 연수 받을 때 얼굴을 뵈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도 가서 했었는데요. 시험 출신 법무사님이시다 보니까 그 수험생 마음도 좀 잘 알아주시고, 무리하지 않고 어차피 2줄 이상 외워서 쓸 수 없으니까 필요한 만큼만 외워서 쓰시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수험생들이 특히 2차 시험 공부하다 보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다 통으로 외워야 되지? 이런 암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거든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못 외우거든요. 그 외운다 해도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외우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좋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법하고 신청서류는 김기찬 법무사님 강의 들었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도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 많은 양을 딱 정말 수험에 적합하게, 교재의 양도 적고요. 내가 어떻게 목차를 구성해서 답안을 써야 될지에 대한 그런 현실적으로 고민 들어간 교재로 실제로 교재를 만드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내가 이제 답안 작성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하나는 첨삭을 제가 계속 받았는데 디테일하게 첨삭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좀 수정하면 되겠구나, 시간 안배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특히나 이제 2차 시험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몰라서 못 쓰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양을 압축해서 내가 써야 될지도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양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에 대한 좀 조언을 많이 받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는 목차에 대한 부담이 공부를 하면서 확 줄어서 제가 좀 자신감이 많이 올랐어요. 교재에 보면 아예 문제의 큰 유형별로 목차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좀 제시를 해준 거 있거든요. 총 4개 유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물론 세부적인 내용, 디테일한 내용은 그때그때마다 채워야 되지만 큰 목차 구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공부 양이 확 줄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법무사 시험은 판례를 인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조문을 기본적으로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인용해서 판례의 의견대로 내 결론을 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 판례를 인용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판례의 문구를 적어야 될지, 이게 판례에 나와 있는 게 맞는지, 일단 판례에 있는 연도나 선고 번호 이런 것도 다 적어서 외워야 되는가? 이런 약간 고민이 처음엔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부분의 내용들, 결론들은 판례예요.
조문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은 거는 판례에 의하면,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하고서 그런 결론을 내줬어요.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형사소송법 김영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생활 용어를 답안에 쓰지 말고 법률 용어를 써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답안에 작성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쓰는 생활 용어를 쓰지 말고 정제되어 있는 법률 용어, 그러려면 당연히 판례의 문구나 판례의 키워드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면적으로 내가 교재를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이 내용이 이거야, 맞아, 알겠어,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거꾸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여기서 이거를 묻는 거였어? 라는 거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는 그냥 쭉 이해하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고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이런 결론을 내렸구나 라고 공부를 하시지만, 좀 회독수가 쌓이고 공부가 조금 어느 정도 되시면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실관계가 문제화 된다면 어떻게 물어볼까, 나한테 문제가 됐을 때 그럼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답안에 현출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해보시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법대를 나왔고 법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법률 용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그나마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지 않았나 싶고, 2차 시험에서 그 학원으로 치면 2순환 모의고사, 3순환 모의고사가 있는데 온라인이지만 그 모의고사 시험을 거의 다 쳤어요. 답안 작성하는데 끝내는 게 아니라 다 스캔해서 올려가지고 채점 받고 첨삭을 받았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감이 엄청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이틀 시험을 보다 보니까 저처럼 지방에서 오는 분들은 숙소를 잡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하루 잡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틀을 잡고 숙소를 잡아요. 그 시험장 근처에 바로 있는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나가야 보통 숙소들이 있는데, 자기가 머무는 숙소 주변 상황이 어떤지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식사 같은 것도 저는 김밥을 싸서 그냥 간단하게 먹었는데 너무 부담 안 되는 걸로 가서 드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시험 볼 때 주위에서 이렇게 항상 조용하거나 쾌적한 환경만은 아니거든요. 막 달그닥거리는 사람도 있고 한숨 쉬는 사람도 있고 감독관 불러서 따지는 사람도 있고, 그 시험 보는 순간은 진짜 너무 나한테 주어진 기회니까 오롯이 잘 집중하셔서 끝까지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40대 아니면 저보다 더 많은 나이에 공부를 하겠다 결정하고 공부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시간이나 주어진 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네, 감사한 마음, 행운이다,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